정수 선생님의 상태 명리 49번째 시간입니다. 경자무자 임신기사 천간의 무토는 경금을 생하고 월간에 있는 무토는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수를 생하며 시지의 사화와 일지의 신은 병신합으로 합하여 성수의 상을 나타내니 일주는 태양하다고 볼 수 있고 설기하는 것으로 취용하니 용신은 을목이 된다. 그러나 용신 을목은 등력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일단 소부 솔기의 명이라 할 수 하며 인묘대운으로 가면 비교적 운기가 좋다. 이와 같은 팔자가 임진대운으로 간다면 편황으로 변한다. 그쵸. 진이 오면 저기 봐요. 신자진 수구까지 되니까 전체가 다 수가 되니. 잠시만요. 을사의류 을축 경진 6월의 을목이 일간이 6월의 을목이 일간에서 사유축 합이 돼서 금극을 이루니까 더욱더 저기 봐야 신약한 거죠. 그러니까 을목의 용신은 인비이다. 원국명중 인성이 없어 비겁으로 용하지만 등령하지 못하고 있다. 6월이니까요. 목을 용신이 등령하지 못하니 말하자면 부기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재관을 꺼리는데 관은 왕하면 왕할수록 천하고 재는 왕하면 왕할수록 빈하다. 신사년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개해 무신신유 일주 무토가 편약하니 인비로 취용하여 해월의 무토니까 근도 없거든요. 그러니 취용하여 휘용한다. 제왕 식광 그렇죠. 그러니까 태약한 무토가 식상생재밖에 안 되니까 인비로 취용하여 휘용한다. 명국 중 인성이 없어 용신이 등령하지 못하니 부기명으로 논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명이라 본다. 추론한 명은 여명으로 여명이 이렇게 수가 왕한데 다시 식상으로 출현하여 재성 수를 생하니 바로 금수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성 해수 중 간목 편관을 장하니 그러니까 편관을 장하니 이것은 바로 남자에 의지하여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거는 독특한 재성 해수 중 간목 편관을 장하니 바로 남자에 의지하여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편관에 의하여 돈벌이를 이라고 추론한다. 천간에 무게합하니 바로 무정지합으로 이런 명을 빈하다고 한다. 이모, 계묘, 기묘, 정묘 원국의 일주가 태약하니 관성을 취하여 용신으로 삼는다. 본조 행운은 모두 생부하는 운으로 일주 태약이 편약으로 변하므로 용신 역시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부운에선 인성을 취하면 취하여 용신을 삼는다.
여기서는 그래도 인성이 천간에 하나가 있기는 하니까. 지지의 오화. 재생관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인성을 취용한다. 그러면은 인주문함으로 어려서부터 학업 성적이 좋았으며 교사를 거쳐 문교국 부국장으로 재직하였다. 그 후 교육 주임을 거친 후 다시 문협에서 일하고 있어 일생 일로 춘풍하니, 한 가지 길로 춘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귀의 급수에 속하는 명이다. 그러니까 작은 귀함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353번 여기 보면 일로 춘풍은 가는 길이 순조롭다는 뜻이래요. 용신작용은 주요하게 자기 사업의 성공과 뜻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및 심리적 안정 여부를 체현한 것이지 신체나 육체의 정황을 체현한 것은 아니다. 용신의 작용이 주요하게 자기 사업의 성공과 뜻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및 심리적 평안 여부를 체현한 것이지 신체나 육신의 정황을 표현한 것은 체현한 것은 아니다. 육친의 기륭은 육친의 정의법으로 보아야지 용신으로 전부 추론할 수 없다. 을사 정해 무인 기유 기미 해월의 무토가 그러면은 이거는 해월의 무토가 인성이 많네요. 인성이 사, 정, 관도 많아요. 인목의 을목, 그러니까 관생인, 재생관 관생인으로 나가야지 되는 건가 봐요. 일추가 편왕하니 재관으로 취용한다. 명국의 재관이 유력함으로 부기명이다. 유축년, 간지가 모두 귀신이고 충미 겁재가 기함으로 친구로 인하여 투옥되어 부기함을 손상받았다. 본 명전은 이 사람이 일생 부기하다고 추론할 수 없다는 것으로 부기 빈천 여부 원명국과 반드시 대운을 함께 살펴야 어느 시기에 부기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갑신, 을의 병술, 경인, 해월의 병화네요. 그러면은 여기 지지에 보면 인술, 해신, 금생수, 일지 병화가 편약하죠. 그래도 저기 인성은 제법 있지 않나요? 편약, 인비를 취하고 용신을 삼고 재관 식상을 꺼린다. 원국 용신은 천간의 갑을목과 지지의 인목을 용할 수 있다. 용신은 비교적 명국에 유력하지만 조우가 없다. 본인이 조우가 되는 경우죠. 이게 팔자 음영은 모두 있어. 음영은 비교적 평형하니 바로 소기의 명이라 할 수 있고, 관인 통신으로 해수는 을목을 생하고 을목은 다시 일주를 생하고 있다. 대운을 살펴보면 병자 정축은 천간에 조우가 출현하고 지지는 비록 기신이라 하나 주중에 용신이 있어 학업과 독서운은 괜찮다. 1970년에서 90년 무인 김묘운으로 지지가 용신운이니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성취가 있었다. 이유는 인성으로 행하니 인성 역시 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경진대오는 식상생재하니 경제상의 긴장감이 있어 스트레스가 있는 시기다. 2000년 신사 이모 대운으로 행운이 용신 등력이 시기로 원국 용신 역시 유력하므로 적어도 소기 이상 정도의 수확이 있는 시기다. 부기를 추론하는 방법은 위의 세 개의 표준 이외에 용신의 급수도 하나의 관건이 된다.
명국 급수의 고조와 부기의 급수가 어떠한가는 바로 용신의 급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용신이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국의 격국은 더욱 높고 부기 급기도 급수도 높다. 반대의 경우 더욱 낮다. 그러므로 명국의 급수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바로 용신의 급수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며 용신의 급수를 판단하는 것에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2대 원칙이 있다. 용신의 기능 크기, 작용, 용신의 선천적인 소질, 왕세를 봐야 된다. 용신의 실질은 바로 명국 중에 병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약의 치유 면적이 넓을수록 또 기능이 많을수록 명국에 대한 평형작용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명국 중 용신의 실질은 명국의 병을 치료하는 약. 약의 치유 면적이 넓을수록 기능이 많을수록 명국에 대한 평형작용이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용신의 종류는 3종류인데 용신의 기능 역시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부억, 조후, 통관이다. 그렇다면 이 3종 용신이 같은 작용을 하는지,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를 알아보자. 이런 것은 우리가 용신의 급수를 판단하는 것들, 즉 명국 급수에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숫자를 응용하여 이들을 분석 대비해 보고자 한다. 용신을 10점 만점으로 놓고 본다면 부억 용신은 5점, 조후 용신은 3점, 통관 용신은 2점이라 볼 수 있고 그중 부억 용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용신의 점수가 높을수록 용신의 급수는 더욱 높고 작용이 클수록 명국의 급수가 더욱 높다고 본다. 용신의 제일 급수는 부억, 조후, 통관으로 용신이 만일 일신 삼용 한다면 하나를 택해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일신 삼용이라고 하죠. 세 가지 작용하는 것, 즉 부억 용신을 하고 다시 조를 하며 나아가 통관이나 혹은 기타 오행의 평형을 이루게 한다면 이것은 일약 삼용의 용신이라 한다. 나아가 급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용신이 도의할 경우, 도의는 또 무슨 뜻일까요? 도의할 경우 규정된 위치에 도달하는 걸 도의라고 한대요. 할 경우 그 발생하는 작용은 제일 크며 명주의 급수 역시 제일 높으니 일반적으로 대부대기한 명이며 나아가 대부대기한 명의 절대 다수는 모두 용신, 일약, 삼용이라 할 수 있다. 용신의 차순위는 일약, 약용으로 반드시 부억 위주가 된다. 제2급수의 용신은 반드시 부억작용을 갖추어야지 하는데 이 부억에 조우나 혹은 통관을 더하는 경우 명국의 급수는 일약삼용에 미치지 못하나 제2급수의 용신으로 그래도 중기에 이르는 명국이다. 제3급수 용신은 단지 부억 또는 단지 통관의 조우를 더하는 형식을 갖춘 것으로 이러한 용신의 급수는 바로 낮은 것으로 단지 소기할 뿐이다. 제4급수의 용신은 오직 조우 및 단지 통관 기능만 갖춘 것이다. 이러한 용신은 종종 취하는 용신이 이 병을 치료하면 오히려 다른 병을 가중시키니 즉 부작용으로 쓰는 약인데 이러한 부작용의 약은 제일 낮은 등급이 용신급수로 이러한 명국은 바로 빈천한 명이라 한다. 위에서 용신 기능의 크기를 살펴보고 아래에서 다시
용신의 소질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양자는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반드시 종합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용신의 선천 소질을 판단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바로 명국 중에 용신의 왕세 정도를 살피는 것이다. 용신이 명국 중에 왕할수록 용신의 선천 소질은 바로 더욱 좋다고 본다. 용신의 선천 소질 우열의 크기는 대개 다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 용신이 왕상 유력한 것. 1단계 용신은 명주가 어느 대운으로 가든지 용신의 작용이 크게 되거나 혹은 작아지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생 용신 작용을 일으키므로 이러한 명국은 일생 부귀하다. 2단계 용신이 중화 편약한 것. 2단계 용신은 비교적 약하지만 세운에서 생부하는 운을 만나면 유력해져 유용할 수 있으며 이때 명주는 바로 사업이나 혹은 인생에서 최고점을 이루게 된다. 제3단계 용신이 태약 혹은 약한 경우 큰 작용을 일으키기 어려운 것. 3단계 용신은 용신이 태약하거나 혹은 약극하다며 세운에서 보조를 받는다 하여도 그 방부를 얻어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 약불수생. 이러한 용신은 일생 많은 작용을 하지 못하니 명주 명운의 단계 역시 제일 낮다고 본다. 용신과 대운과 한운의 작용. 사주를 추론하는 경우 어느 때는 행운은 보지 않고도 기륭화복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 근거는 바로 한운으로 설명되는 것인데 대운의 희기는 바로 자기 인생의 사업상의 운기를 말하는 것이고 한운의 희기는 주요하게 가경상의 호학으로 가경상은 뭘까요? 가경상 가정의 형편. 가경상은 가정 형편. 경제 상황. 호학 좋고 나쁨. 호학으로 해당 궁의 육친의 유무와 능력을 대표하며 이외에 자기 자신의 의지처의 유무를 나타내는 것이다. 용신이 5월에 있는 사람은 그 유년운이나 혹은 소년운 모두 매우 좋고 의지처 연월에 있으면 용신이 연월에 있는 사람은 그 유년이나 혹 소년은 모두 좋고 의지처가 있었다고 추론하는데 이것은 연월은 부모 조상궁이고 또한 32세 이전의 운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대운이 기신운으로 가고 연월에 희용이 있다고 하면 그 시기에는 부모 조상으로부터 공양을 받는다. 대운이 기신으로 가고 연월에 희용이 있다고 하면 그 시기에는 부모 조상으로부터 공양을 받는다. 대운이 좋지 않으니 명주가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노력하여도 그 성적 결과는 좋지 못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성공을 이루기 어려우나 오히려 금전과 재물은 떨어지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부모 조업이 풍후하여 부모 조상으로부터 공양이 있기 때문이다. 용신이 일시주에 있다면 만일 대운이 좋지 않으면 일시주는 중만년의 의지처를 대표한다. 남명으로 본다면 그 처가 현숙하고 내조를 하고 자녀가 효순하고 편안하거나 혹은 자기의 노력이나 노동보험으로 형성한 재물을 공급하지만 자기 사업은 선치가 없다. 또한 일시주가 기신이고 대운의 흐름이 좋다면 그것은 본인의 운기가 좋아 수익이 크고
사업에 성취가 있지만 처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 모두 좋지 못하다는 표시이며 그들의 금전 재물은 파패가 있다. 파패, 파괴되고 깨짐. 이것의 설명은 당신이 머무는 궁위가 좋지 않다면 그 궁위에 있는 사람의 금전과 재물이 파패당한다고 본다. 현실 생활 중 많은 사람이 어떤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하여 자기 자신은 많은 돈을 파재하지만 그 기간에 친속의 힘을 얻어 친속이 자신을 도와주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대운이 불길하여도 한운이 좋은 경우로 상응하는 한운상의 소속 육친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떠한 이는 비록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사업이 비교적 좋아 금전적 수익이 크다 하나 집안 가족의 시비재화가 끊이질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모두 대운이 비교적 좋으나 한운이 나쁜 경우에 비유될 수 있다.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제2절 북위 빈천의 유형의 구별. 부와 기는 동시에 존재하지만 때로는 이들 중 어느 것을 위주로 규명하는가 분명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보아야 하는지를 구분하여야 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관성과 인성은 귀, 관은 명망, 인은 학문을 대표하고 식상과 재는 부를 대표한다. 하나의 명국 중 관성과 인성의 영향과 식상과 재성의 영향을 서로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강하다면 바로 그 강한 쪽 위주로 논하면 된다. 관인과 식재로 분류하여 어느 쪽 영향이 강한지를 비교하여 정하는 간법이다. 그러나 빈천은 분류하지 않는다. 빈곤한 명은 실질적으로 좋은 명이 아닌 평범한 일반명이라 말하면 된다. 정의, 임자, 병진, 계사. 그러면 병화의 관왕한 발전에 인성은 저기 봐야 약하고 본조는 관살 임수가 일간을 협공하고 있고 일간을 협병하고 있고 연간 정화와 월간 임수가 정임합하여 수화하니 병화는 시지 사화에 비록 통근하였다 하지만 사화가 계두로 계수가 투관되어 있어 지지가 일편수로 되었다. 해자진 3회수 해자진 3회수 만약 명국에 축이 없다면 진으로 축을 대신한다. 해자축 3회국으로 본데 진은 습토라 그렇구나. 본명조의 사화는 자신도 보존하기 어려우므로 일주는 편약을 의심하지 않는다. 명국의 관살이 태영하니 인성을 취하여 화살생신한다. 하지만 팔자에 인성이 없으니 용신에 등력하지 못하고 오행은 엄중하게 실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본명은 동월생으로 조우가 필요한데 사화가 명국에 있어 화가 출현하였다 하지만 조우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반대로 범노지염을 하고 있으므로 팔자 조우가 힘이 없어 한조 실형을 갖고 있다. 일주가 편약하니 마땅히 인비를 취하여 용신을 삼고 관사를 꺼린다. 인성을 취하여 제2용신하고 화오행은 조우용신으로 삼는다. 명국 중 제1용신이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명국의 단계가 낮다고 보며 사화 조우 용신도 아주 약하니 그 작용력이 크지 않다. 사화는 세약하고 다시 계두하니 일주에 대한
부작용 역시 크지 못하므로 용신사와의 선천소질이 좋지 못하니 본명국의 용신은 단지 제3단계의 용신이라 본다. 그러므로 본전은 하나의 평상인의 명이거나 혹은 빈천한 명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부기 빈천을 판단할 경우엔 명국이 부기명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행운을 함께 참고하여 추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중노년운이 희용신운으로 간다면 그때서 진정한 부기를 이루고 중년 이후 기신으로 간다면 진정한 부기라 말하기 어렵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